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로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비중이 꽤나 컸었다가 최근 조정세에서 비중을 꽤나 덜어낸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분석을 해드리느냐? 저는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부터 한 이 구간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했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가 최근에 추세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올 때 이럴 때 비중을 좀 덜어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기미,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조금씩 확고해지면서 변곡점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수페타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작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비중 이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투자하고 있고 특히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약 3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하는 내역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2, 3주에 한 번씩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제 해외 계좌, 국내 계좌 전부 다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좌를 공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매수할 때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거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수페타 시세가 어떤 기업이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AI와 가장 밀접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던 기업이 있죠. 어제는 정확히는 이틀 전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 드린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예요.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AI 혁명, 숨겨진 초저평가 대장주, 올해도 실적 폭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18만 7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약 18만 7천 원인데 현재 주가는 약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하루 만에 5% 이상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19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드린 지는 딱 하루 만에 5%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특히 한국에서는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AI가 산업에 대한 혁명이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수페타시스를 최근에 유상증자가 철회가 되었죠. 철회가 됐기보다는 이제 계획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꽤나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기업을 말씀드렸죠.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전체 잠재 시장의 20%도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킬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딥시크 혹은 중국 AI로 인해서 비용 효율성,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죠. 제가 그 전에 유튜브 공개적인 방에서도 저는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죠. 제가 댓글 링크 올려드리니까 공개방에 입장하실 분들 입장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개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딥시크발로 인해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폭락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질 것 이게 최대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딥시크발로 인해서 이제 누구라도 알고리즘만 있으면 AI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가 아니면 AI를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중국이 비용을 많이 낮춤으로써도 AI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인재들만 있으면 AI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 특히나 오픈 소스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이제 오픈 소스로 인해서 알고리즘도 풀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라도 돈만 있으면 AI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가급의 AI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대기업 혹은 기술 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 그리고 마지막 스타트업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개인단까지 AI의 혁신에 저는 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를 혹은 비용에 대한 그런 자금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이 잘하는 것들도 하면 되고요. 중국은 그들이 잘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AI 생태계에서 AI 생태 밀리는 순간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잘하는 방식대로 반도체 칩, 컴퓨팅 파워 이런 쪽에 강점이 있죠. 중국은 중국이 잘하는 방식대로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질 이런 쪽에 대한 강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쪽에 무궁무진한 자금을 쏟아붓는 게 지금의 AI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엔비디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의 7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IR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브로드컴도 IR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극초기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뭐라고 했죠?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대변혁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AI,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에 대한 혁신은 이 B2B 기업들 위주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투자 혹은 AI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은 AI 네트워킹 파워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의 성장과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탑급의 AI PCB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AI 시대에서 핵심 PCB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AI 가속계에도 들어가고요. AI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서버에도 들어가고 네트워크 장비에도 들어가며 심지어 방산 쪽에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AI가 쓰이는 모든 인프라에 모든 반도체에 이 이스페타시스의 PCB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뭐 지금으로서도 지금의 그런 고객사를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 아니죠. 네, 구글 그리고 인텔 이런 이제 대기업들 미국의 기술주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 중국산 AI 제품들, 중국산 AI 반도체 칩들, 중국산 PCB가 완전히 막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국 외에 AI PCB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2.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도 500억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760억으로 실적 성장성이 꽤나 가팔랐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761억에서 1227억 정도의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8,300억에서 9,900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1조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1조 돌파할 거고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300억 정도는 기본으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약 2.8조 원. 참고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혹은 지금도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PR이 보통 40 이상입니다. 30에서 40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과연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만약 고평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 성장성이 매년 30% 이상씩 나온다고 한다면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업사이드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이스페타시스에 투자하고 있고요. 3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이스페타시스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2,500억 원 규모를 거의 대부분의 설비 투자에 쓰겠다 밝혔던 것이고 이미 작년 4분기에 4공장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2028년까지 5공장까지 완공이 될 경우에는 현재 캐파 대비해서 거의 작년 캐파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매출의 성장성과 영업이익의 성장성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ASP, OPM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OPM이 증가한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영업이익률도 오르면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면 밸류에이션은 보통은 고평가 영역으로 더 치솟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PER이 상승하고 실적이 올라온다면 주가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사이드를 한번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AI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AI 서버 들어간 네트워크 장비와 방산 항공우주 쪽에서 전부 다 AI와 관련된 업체라면 산업이라면 PCB가 들어가고 이스페타시스의 PCB가 거의 전체적으로 전부 다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AI 서버로 확장이 되면서 고성능 PCB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2015년까지 4공장까지 지을 것이고요. 2018년까지 5공장까지 신설할 것이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증설이 수요에 맞춰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은 꽤나 높은 확률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은 맞고요. 올해는 사상 최초로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더 큰 실적을 당연히 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 IT 기업들 전부 다의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의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400기가와트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800기가와트의 네트워크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영업이익률의 상승세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영업이익률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2003년 기준으로 9%에서 올해는 15%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이 올해부터 출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구글의 TPU라던가 엔비디아 GPU 이쪽에 대한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다는 것부터가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가장 이런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와의 협력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작년 같은 경우도 약 70% 이상의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꽤나 크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 PCB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공장은 작년 4분기에 완공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공장 완공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마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6세대 TPU, 구글의 TPU에서도 이수페타시스의 PCB가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빅테크들이 범용 반도체 칩인 엔비디아의 GPU를 더 넘어서서 본인들만의 칩 ASIC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는 꽤나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특히나 유상증자 철회가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5,500억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제2호를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회가 됐죠. 이에 따라서 5,500억에서 2,500억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2,500억은 설비 투자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에는 캐패스 증가가 온다는 거예요. 보통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한다면 거의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이유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룡전기, 일진전기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엔진이라던가 KSP 이런 식으로 수요가 굉장히 올라오는 업황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설비 투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면 대부분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도 설비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저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올해 상반기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꽤나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상증자가 연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변곡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GPU와 AI 가속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요. 고부가치 제품이 올해부터 출하가 됩니다. 400기가와트에서 800기가와트로도 출하가 되고요. 특히 네트워크 부분에던
투자라던가 혹은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뭐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GPU, NPU, TPU 전부 다 들어가고요. AG에 대한 그런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알리바바가 밝혔다시피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3년간 더욱더 훨씬 더 크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가 진심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네트워킹 혹은 AI 서버 혹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400기가와트에서 800기가와트로 전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도 AI 서버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도 400기가와트에서 800기가와트로 올해부터 변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OPM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고요. 작년 4분기에 4공장 완료됐고 5공장이 완공이 된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배 이상 캐파 증설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악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온라인 강의와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전부 다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